글로벌 스톡 시간입니다. 요즘에 이제 조금 전 짐 크레이머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미국 시장이 워낙 무역 분쟁에 휘말리고 있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요. 뭐 무역 분쟁에 대한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증시는 상승하는 것 같은데 경기는 안 좋다고 하고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참 궁금하다 보니까 미국 증시 그리고 미국 경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판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요즘 미국 이게 무역 분쟁에 의한 어떤 심리 말고요. 미국 경제를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요즘에? 우선 현재 경제는 아주 2분까지 통계가 발표됐는데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네네. 미국 경기 순환 측면에서 보면 2009년 6월이 경기 저점이었는데요. 네. 좀 역사상 가장 긴 확장 122개월이 진행되었었죠. 그다음에 최근에 미국 실제 GDP가 잠재 GDP를 넘어서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능력 이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빨간색이 잠재 GDP, 미국 경제 성장 능력인데 실제 네네. GDP가 잠재 GDP를 넘어서고 있죠. 그만큼 현재는 좋다. 네. 그다음에 미국 실업률 지난 9월달에 3.5% 거의 사상 최저치. 그러니까요. 네. 고용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 약 2,200만 명이나 늘었거든요. 네네. 현재까지는 좋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매우 좋은 상태다. 는이라는 조사를 붙이셨어요. 뭔가 이제 반전이 있을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 경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건 뭔가요? 우선 언론에서 많이 보시다시피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고 있죠. 네네. 금리에는 미래 경제성에 미래 물가가 반영돼 있는데요. 작년부터 이제 5년짜리 국채 수익률이 2년짜리보다 낮아졌고 네. 최근에는 장기 금리 10년 국채 수익률이 최단기 금리는 3개월물보다 더 낮아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다. 이런 금융시장에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발표되는 월별 지표들 보면은 네. 둔화되는 지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ISM 제조업 지수라고 그러지 네.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경련 한군에서 발표하는 BSI 지수 비슷인데요. 그게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50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거는 그렇죠. 앞으로 경기를 나쁘게 보는 제조업이 좋게 보는 제조업보다 나쁘다는 더 많다는 네, 의미죠. 그렇죠. 그런데 아직 서비스업 경기는 상대적으로 좋은 상태예요. 그런데 과거를 보면은 제조업 ISM 지수가 먼저 떨어졌고 네. 서비스업 지수가 뒤따라 떨어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걸 보니까 이미 제조업 경기는 침체 상태에 빠지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은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서비스업 경기도 나빠질 것이다. 그래서 현재는 좋지만은 갈수록 미국 경제가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여러 가지 신호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근데 잠재 GDP를 실질 GDP가 넘어설 정도로 좋은 상태에서 제조업 지표와 서비스업 지표가 좀 위축으로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는 뭔가요? 그러니까 아까 GDP는 2분기까지 통계고요. 아직 3분기 GDP는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2분기 이후로 나오는 월별 통계, GDP는 분기별로 발표하고요. 이제 월별 통계들 보면은 산업 생산 증가세 둔화되고 ISM 제조업 지수 이미 침체 수준에 접어들었고 여러 가지 월별 지표들이 최근에 좀 나쁘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도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진짜 이게 경기 침체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저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최근에 미국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장기채 수요가 늘어나가지고 장기채 금리가 많이 떨어졌다. 네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금융시장에 20년 넘게 보면서 금융시장은 때로는 거품도 발생하지만 굉장히 똑똑하다. 네네. 지금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된다는 것은 특히 장기 금리가 많이 떨어진다는 것은 분명히 갈수록 미국 경제 성장, 미국 물가가 떨어질 것이다. 저는 이걸 시사하기 때문에 저 지표가 상당히 의미 있는 지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다고 곧바로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고요. 네네. 일정한 시차를 두고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을 한번 분석해 보면요. 네네. 최근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2007년에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 진원지가 될 것이다. 이런 거 전망을 했었습니다만
뭐 그때보다도 지금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2007년 12월이 미국 경기 정점이었었습니다만 그 이전에도 제가 가진 모델에서 침착률이 높아갔는데요. 네네. 그때보다는 지금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저는 내년 상반기쯤에 예,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그러면은 지금 고점이냐 아니면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는 조금이라도 있으니 미국 증시는 조금 더 올라갔다가 좀 빠질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좀 들어봤을 때 일단 올해 마지막까지는 미국 증시 어떻게 될 걸로 보이세요? 예, 저는 조금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고 보는데요. 네네. 예, 오를 때 비중을 좀 가감히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작년 10월에 미국 주가가 급락했었는데요. 네네. 예, 저는 뭐 11월, 12월 들어가면서 그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리라 보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작년에는 10월 뭐 떨어졌다가 네네. 다시 사상 최고치 경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아니다. 미국 경기하고 관련돼서 생각해보면요. 네. 예, 과거 보면은 67년부터 미국 주가하고 경기 순환을 보면은 미국 주가가 경기 정점에 보통 뭐 동행한 적도 있으면 그래프에 나오는 11개월 또 선행했어요. 주가 선행했죠. 지금 저희 그러니까 세로 바가 경기 예, 침체가 나타났던 경기 수축 국면, 네네. 침체 국면입니다. 근데 주가가 경기 정점에 0에서 한 11개월 정도 선행했는데요. 그런데 조만간 미국 경기 정점이 올 것이다. 네. 앞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주가가 먼저 정점을 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주가가 정점 치고 나서 경기가 정점 치고 나서 과거 보면 평균 11개월에 걸쳐서 S&P 500 지수가 평균 23% 떨어졌어요. 지난번에는 주가가 떨어졌지만 미국 경기 정점이 아니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주가가 먼저 떨어지고 경기 정점하고 또 주가가 과거 평균 기준으로 하면 23%. 근데 저는 이번에는 23% 이상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요? 왜냐하면 미국 주가가 제가 보기에는 경제 변수에 비해서 너무 가대평가됐거든요. 지금 저 그림이 미국의 주요 산업 생산, 그다음에 소매 판매, 고용 이런 주요 경제 지표에서 미국 경제가 얼마나 가대평가됐냐, 가소평가됐냐. 네. 0 이상이면은 가대평가 국면이라고 보고 있고요. 0 이하면 가소평가 국면인데 지난 거 9월 보니까 이런 경제 변수에서 20% 정도 가대평가됐거든요. 가대평가된 만큼 경기가 나빠지면은 네. 과거 평균보다 더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지난번 2017년 12월이 경기 정점이었고요. 그다음에 S&P 500이 경기 정점 이후에 물론 6위였었습니다. 네네. 무려 49%나 떨어졌어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네네. 이번에는 과거 평균 이상일 것이다. 그래서 조금 더 미국 주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네네. 갈수록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사실 저희도 방송을 통해서 미국 주식에 뭐 투자하기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엔 들어서 또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자라는 분위기도 많이 확산되고 있고 이런 우려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 투자에 되게 긍정적인 분위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 아주 장기 투자 입장에서 보면 미국 주식 해야 되죠. 네네. 그러니까 미국 주가는 장기적으로 오르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 주가 보면은 2011년부터 2017년 한 해 반짝 오르고 지금까지 계속 2천 안팎에서 정체당돼 있지 뭐 않습니까? 2017년, 2018년 잠깐 또 이게 반짝했다가 또 그 그때 자리죠.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네. 때문에 많이 올라갔었죠. 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우리 주가가 정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해외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경상수적자가 한때 1,000억 달러 가다가 지금 700억 달러 정도로 줄어들었으면 그렇죠. 그 네. 돈이 해외 직접 투자, 해외 증권 투자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해외 증권 투자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데 그 시기는 조금 조절하자. 그러니까 미국 주가 아까 그림에 나왔으면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한번 경기 정점 치고 떨어질 때는 23% 평균 떨어졌고 한때는 49% 떨어진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네. 저는 내년에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투자해가지고 아주 뭐 오래 보유하면은 네네. 뭐 문제 없죠. 상관이 없겠지만.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조금 더 싸게 살 기회가
저는 내년쯤 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부정적으로 보신다고 해서 이게 나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점이 오면 훨씬 더 우리는 싸게 그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측면을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낫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중국과의 무역 협상은 또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걸로 보이는지 일단 어젯밤에 나왔던 그 이야기들부터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예, 저는 약간의 그 스몰 딜은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중국이 미국 농산물 상품을 사주는 거, 이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보다가 기본적인 미중 무역 협상은 끝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예, 제가 3주 전에 중국 잠깐 다녀왔었어요. 예, 거기 가서 느낀 것은 미중 무역 협상은 상당히 오래 갈 것이다. 예,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중국에서 무엇을 보셨길래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까요? 예, 우선 그 미중 무역 협상이 있습니다만은 중국의 20, 30대가 시진핑을 오히려 더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싸워봐라. 우리도 그만큼 힘이 커져지 있지 않느냐. 그렇죠. 오히려 이 미중 무역 경쟁으로 중국 20, 30대가 시진핑을 더 지원했다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트럼프가 재선될지 안 될지는 누구도 모르죠. 예, 그런데 최소한 다음 대통령이 트럼프만 아니라면은 상대하기가 훨씬 더 쉽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조금 더 지원해 보자. 우리는 전혀 서두를 필요가 없다. 그게 중국 20, 30대의 분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분들하고 몇 번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이번 무역 협상은 상당히 오래 갈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무역 협상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중국의 금융시장, 금융산업 개방이거든요. 그렇죠. 상하이 보면은 옛날과 유럽식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 건물들이 유럽의 금융기관이 지어준 건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그 건물들이 다 나갔죠. 유럽 금융기관이. 근데 금융산업 개방하면은 그 유럽 금융, 미국 금융회사들이 다시 거기 줄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은 중국의 이번에 미중 무역 전쟁의 끝은 중국의 금융산업, 금융시장, 자본시장 개방이라고 보는데 이번에 중국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시기가 제가 내년쯤이라고 원래는 처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내년 올 수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가서 느낀 점은 조금 더 지연될 수도 있구나. 내년에 미국 대선 이후까지도 지연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요즘에 그 미국의 대선 구도도 많이 변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조 바이든과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지만 다시 이제 엘리자베스 워렌이 조 바이든을 뚫고 올라서면서 엘리자베스 워렌과 트럼프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 근데 월가에서는 엘리자베스 워렌을 원하는 월가의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라고 하면서 만약에 이 사람이 민주당 경선으로 올라오게 되면 우린 트럼프 지지할 거야.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다 보니까 미국 대선에 대한 지금 시나리오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런 분위기로 해서 트럼프가 다시 재선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 금융회사들, 유럽 금융회사들도 사실 중국 지출을 원하고 중국의 자본시장 빨리 개방하기. 그거는 트럼프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죠. 그래서 트럼프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말든 이 크고 작은 경기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년에는 미국 경제가 분명히 경기 하강 국면이다. 수축 국면이다. 이거는 트럼프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내년에 트럼프 대선 전까지는 경기 하강 국면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단지 미중 무역 협상이 좀 빨리 끝나면 미국 소비자들한테는 상당히 좀 유리하죠. 그러니까 미국 월마트에 가면은 중국산 제품이 한 60% 이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달에도 지금 관세 올리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관세를 올리면은 그 피해가 미국 소비자들한테 가거든요. 이제는 진짜 소비자한테 가기 직전이죠. 그리고 미국 경제의 문제점은 미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0%나 됩니다. 그리고 미국 소비 심리는 주가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미국 가계는 금융자산의 35%를 주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 소비 심리 위축되고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위축되면 GDP가 금방 위축될 수밖에 없다. 미국 GDP 구성 요소 보면요. 이미 설비 투자, 특히 건설 투자는 급격히 위축되고 있고요. 수출 감소하고 있죠. 지금 소비 하나로 지탱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가가 조정받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은
미국 경제가 더 빨리 침체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미중 무역 협상이 뭐 좋은 쪽으로 차결되면 관세를 안 올리면은 미국 소비자들한테는 도움이 되고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죠. 네네. 자, 이런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라는 좀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사실 그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이 어차피 수출 경기니까 예. 일평균 수출의 추세를 보면은 요즘에 그래도 많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예. 말씀을 하시면서 좀 우려감을 계속 표현해 주셨었거든요. 예. 근데 뭐 지난 그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니까 좀 서프라이즈 나온 거 보니 여기서 좀 희망을 찾아도 되나 싶기도 하고요. 남은 시간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경제는요? 예, 뭐 삼성전자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만 저는 뭐 일평균 수출로 늘 축하를 말씀드리는데요. 네네. 예, 그게 뭐 지난 9월 달에 21억 7천만 달러 많이 그렇죠. 올라갔어요. 네네. 그래서 9월 달에 주가도 올랐는데 근데 제가 뭐 10월 이후로 전망하면 거의 또 20억 달러 안팎 전망이거든요. 네네. 이것 보면은 뭐 우리 주가도 계속 그 정체 상태다. 예, 그리고 특히 우리 주가는 이미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PER, PBR 보면 절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네네. 미국 주가가 떨어지도 우리 주가는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는데 근데 여기서 뭐 삼성전자 여기서 급격히 성적이 좋아질 가능성은 좀 저는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내년에 그 수축 국면에 접어들면은 미국 GDP가 세계에서 24% 차지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현재 유일하게 좋은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미국이 나빠지면 세계 수요 둔화되고 네. 뭐 삼성전자 이익도 그렇게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계속 우리나라 주가는 그 조정 국면이 지속되지 않을까. 물론 그 차별화는 그 계속 그 진행되고 있고요. 네네. 예, 그다음에 늘 저는 배당 투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또 이따 현대차 강의를 가는데요. 아, 그래요? 제가 현대차, 삼성전자, 포스코 가서 강의하면서 네네. 그분들한테 당신들 월급 받아서 은행에다 저금하지 말고 당신네 회사 주식을 사가지고 그러니까요. 배당을 받아라. 네네. 특히 포스코 같은 데가 배당 수익률이 그럼요. 4 내지 5%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배당 투자는 꼭 하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